우리 이기현 선생님 나오니까 강의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벌써 또 한 달이 지났네요. 오늘 우리가 배울 제목은 누가복음 5장 37절, 8절에 나오는 말씀. 그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식도,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없구나. 요거는 녹음되는 마이크고요. 마이크가 아직 안 왔네요. 제가 목소리 크게 좀 더 할게요. 잘 들려요? 네. 들리면 들리는데. 잘 안 들리죠? 예. 네, 목소리 좀 더 크게. 음성이 지금은 들리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제목은 세술은 세부대. 네. 요 부제목을 써놨는데, 범부대 속의 지식은 버리고 세부대의 지식을 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죠? 동그라미가 이렇게 B자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 B. 그리고 A, B, C, D, E, F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건강법을 정의를 했는데, 알파벳 건강법. A부터 B, C, D, E, F, G, H, I. 이런 순서대로 지켜야 건강해지더라 하는 것 중에서 오늘 B. B가 뭘까요? 비타민? 그럴 수도 있는데, 자, 비타민은 뭐냐면, 자, 알파벳 건강법은 이렇게 A, B, C, D, E, F, G, H, I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어. 이 사람이 정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거 누군지 아시죠?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아주 잘생겼네. 자, 이렇게, 웰니스 사이클이 9가지가 있는데,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야 건강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건강의 길이다 하는 건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한국말로 하면은 A, B, C, 여기서부터 A, B, C가 첫 번째 단계야. 그 첫 번째 단계 A는 뭐냐면요, attitude 해갖고 자세라는 뜻이야. 여러분, 자세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에 기둥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죠. 주님의 지체인 우리의 몸도 기둥이 바로 서야 건강해진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A, attitude. 그래서 기둥을 바로 세워야 돼. 어레인지 시켜야 돼. A, 그죠? B는 뭐냐면 바이오메디칼, 그러니까 생의학적으로 영양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영양, 그죠? 영양. 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면, 기둥만 서 있으면 안 되죠? 거기다 벽을 시멘트로 바르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재료로 채워야 되듯이 우리 건강도 몸이 바로 쓰고 나면 거기에 채워져야 된다는 뜻이야. C는 서큘레이션에서 순환이야, 순환. 아시겠죠? 순환이 잘 돼야 돼. 여러분, 순환이 기가 안 돌아가. 그럼요. 기가 막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기, 혈, 수. 이것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D, E, F가 하나 세트인데, D는 뭐냐면요, deep sleep. 깊이 자라. 숙면해라. 요 뜻이야. 그 다음에 E는 exercise.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하는데, 여기 이제, cardiovascular exerci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뭐겠어요? 카디오라는 뜻이 심장이라는 뜻이야. 심장이 뛰는 운동을 해야 돼.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뛰는 운동. 요거는 빠르게 걷기, 뭐 이런 거를 하면 심장이 막 숨이 차고 하잖아요.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F는 신앙이에요. faith. 신앙. 여러분, 신앙. 여기까지는 다 갖고 계신 것 같아. 신앙까지는. 그죠? 신앙. 신앙. 그러니까 여기 뭐,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도, 되지만, 트러스트. 뭔가 믿어야 되는 거야. 누굴 믿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좋겠죠? 신앙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메디테이션 또는 트러스트, 이런 것을 갖다가 페이스라고 해요.
힘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G는 뭐냐면, G부터 I까지가 또 세트인데, G는 공기, 그린에어, 맑은 공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H는 하이드레이션은 의학적으로 물이라는 뜻이야. 물. 우리가 워터 이것만 물이 아니고 물, 뭐 모이스처 이것도 물이잖아요. 수분이라는 뜻이고. 근데 하이드레이션이라는 건 의학적으로 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큰일 나요. 몸속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죽어요. 그죠? 물이 중요한데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 얼마나 마셔야 될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I는 햇빛을 보라 이거야. 햇빛에 있어야 돼.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햇빛을 봐라 해서 이렇게 제가 알파벳을 건강법을 정의했는데 오늘 그 중에서 B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B.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의학적 영양 구축. 그죠? 생의학적 영양 구축을 해야 돼. 그런데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건축의 자재가 좋은 것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몸에도 건축 자재가 이 벽이 튼튼한 시멘트로 발라야지 이거 시멘트 덜 들어간 거 바르면 벽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재를 써야 되는 거야. 우리 몸에 들어가는 자재들도 좋아야 돼. 그죠? 좋은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 거야. 좋은 식품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자양분이 우리 몸속에 채워져야 되는데 얼만큼 해야 되냐? 꼭 필요한 만큼 먹으라는 거죠. 너무나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과식해도 안 돼. 모자라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섭취된 영양분이 제대로 우리 몸속에서 활용이 돼야 돼. 그렇죠? 제대로 이렇게 굳어 있어야 되고, 갖다 시멘트를 발랐는데 처음에 바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1시간 지나니까 우르르 무너져 봐. 못 쓰잖아요.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체에 생기를 주는 자양물 공급, 이것이 두 번째 할 일 B라는 뜻인데, 자, 우리가 면역에도 있잖아요. 면역에도 약해지는 데는 뿌리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나무를 비유했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요. 고혈압도 보이고, 뭐 당뇨병도 보이고, 심장, 암 이런 것도 보여. 근데 이런 것의 문제는 이 뿌리에 있다는 거죠. 뿌리의 원인이 뭐 염증부터 스트레스, 비양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영양결핍이 있다는 거야. 모든 원인은 사실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더 심화될 수가 있어. 이런 원인들이. 그래서 B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채워졌으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셨어요? 처음 봤죠?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는 피라미드로 돼 있었어. 식품 피라미드,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배우셨잖아. 옛날 얘기야. 그거 헌부대야. 아까 제목 있잖아요. 헌부대 얘기야. 옛날엔 피라미드로 돼 있는데 지금은 플랫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 식약처에서 이렇게 공개가 돼요. 그러면 전 세계로 뻗어. 우리나라 영양 교과서도 이렇게 나와. 옛날엔 피라미드 나왔는데 지금은 플랫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그란 접시에다가 여기 과일은 이만큼, 채소는 이만큼, 그 다음에 곡물은 이만큼, 프로테인은 이만큼, 거기에다가 유제품은 이만큼 더 먹어라, 이렇게 표시가 됐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먹는데 만약에 어떤 것이 모자라다 생각을 해봐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물통이잖아요. 옛날에 물찌개다 집어보셨죠? 저만 줘봤나? 여러분 젊으셔서 물찌개 안 줘보셨나? 다 줘봤죠, 물찌개? 물찌개에 이게 하나가 이게 사가서 부러졌어. 그럼 물이 여기까지 차나요? 이걸 다 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영양소 모자라는 만큼 물은 차질 않는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이만큼은 있으나만 하잖아요. 그죠? 있으나만 한 거야. 그래서 영양은 균형 있게 먹어라. 이게 영양에서 리히비의 법칙이라는 법칙으로 이것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양은 어떻게 된다?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만, 좋은 것만, 오늘 삼계탕 나는데, 닭가슴살만 열심히 먹었다 쳐봐요. 그렇다고 건강해질까요? 아니잖아. 모자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 쌀밥은 안 먹어. 탄수화물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피로가 없어진다는 거죠.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못 먹으면 이거를 내가 잘 못 먹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양제라도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엔 영양제 사기도 쉽잖아. 옛날에 영양제도 비싸고 뭐 파는 데도 얼마 없고 그죠? 백화점에 그렇죠. 원기소밖에 없잖아요. 저도 집에 원기소통이 아직도 기념으로 갖고 있는데 그 원기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종합 비타민제 맛있잖아요. 원기소 아주 그냥 하나만 먹으면 그죠? 아주 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강 관리는 어떻게 관리되는 거냐? 징검다리를 건너가잖아요, 여기. 그죠?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영양 관리는요, 건강 관리는 영양소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하나가 무너진다면, 여기 하나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징검다리 못 건너가죠? 건강의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네? 그죠? 이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 쳐봐. 하나가 빠졌어. 비타민이 부족해. 비타민에 가서 푹 빠져.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의 달을 건너가지 못해. 이거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저 칠곡인가 어디에 있었던 사진인데, 예. 비가 오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됐어요. 이 다리가. 그죠? 그래서 영양소라는 징검다리는 밀려오는 스트레스와 가루에 인해서 쉽게 유실될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끼니마다 밥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먹어야 된다? 골고루 챙겨 먹어야 돼요. 내가 어떤 영양소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그냥 골고루 먹으면 돼. 내가 잘 영양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다 알아. 그러면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지. 그죠? 현식해도 돼.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 영양을 잘 모르잖아. 그럼 골고루 먹으면 돼. 골고루. 그죠? 그 중에 많이 먹을 게 좀 있죠? 쌀밥 많이 먹어야 되고, 단백질 좀 많이 먹어야 되고, 그죠? 근데 거기다 고추장만 많이 먹었다 쳐봐.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우린 그런 상식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상식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네, 글쎄? 그렇죠? 자, 잠언에 이르기를, 내 마음으로 나의 지식을 받들라. 그것이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잘 가지고 있어. 지혜와 명철을 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래야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새술은 새부대. 3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여기다 터져버리죠? 포도주가 터져버리네? 터져버려. 그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거 뭐 옷의 비유가 됐지만, 네, 낡은 것에다 넣어봤자 충돌만 하는 거야. 지식도 마찬가지. 낡은 거는 지워버려야 돼. 새로 지식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배우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우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요리를 해 먹는데 두부를 삶았어. 이거 혹시 된장 찍어서 드셔보시면 어때요? 간장 찍어만 드셔보시나? 그죠? 간장 찍어 먹어요. 네. 된장 왜 안 찍어 먹죠? 이상하잖아. 근데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요, 안 넣어요? 넣잖아. 근데 이상하게 삶은 두부는 간장을 찍어 먹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양배추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면 어떨까요? 안 좋아요? 왜? 근데 삶은 양배추를 된장 찍어서 먹으세요? 고추장 찍어서 드세요? 된장 찍어 먹어요. 근데 왜 안 될까? 그죠? 습관적.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샌드위치에 치즈 대신 너무나 느끼하잖아. 고추장을 발라서 먹으면 어떨까요? 이상하죠? 저는 96년대 미국 가서 샌드위치가 나오길래 거기다 고추장을 발라서 저 혼자 맛있게 먹었어요. 야, 뭐하냐?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근데 저는 맛있더라고. 샌드위치에다 고추장을 쫙 발라서 먹으니까. 네. 입맛에. 네. 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왜 이상할까요? 왜? 그렇죠.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고정관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생각하는 거야. 선입견. 그죠? 이런, 선입견 때문에. 미리, 그러면 맛이 없을 거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지?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방식은 그렇게 먹으면서 왜 이거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못 해왔던 거야. 근데 지금은 머리들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서 좋은 걸 많이 찾아낸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
누에고치가 빠져나오기가 힘드네. 아유, 불쌍해라. 그리고 여기를 가위로 싹둑 잘라줘서 이렇게 열어줬어. 나오기 쉽게. 친절한 거죠? 얼마나 친절해. 이 누에가, 나방이 나오려면 얼마나 그거 삐지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유, 불쌍해. 잘라줬어. 얼마나 친절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지는 않지만, 네, 죽지는 않지만 그 고치 속에 있던 날개가 쭈글쭈글한 상태로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쭈글쭈글한 상태로 굳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쭈글쭈글한 게 이게 날아가겠어요? 평생 기어다니는 거야. 그런데 요 구멍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좁은 구석을 나오니까 날개가 쫙 펴지는 거죠. 쫙 펴지면서 거기에 여기서부터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B에 들어가는데 요거 설명하려다 오늘 이걸로 바꿨어요,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 거기에서 세균 샤워, 바이옴, 꼭 세균이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세균은 좋은 세균도 있어요. 균 샤워,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세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주 마이크로라는 거 굉장히 작다, 이 속으로. 이거를 샤워를 한번 샥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날개가 빳빳해져서 나오니까 빳빳하네? 그러니까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가겠어요? 여러분의 친절이 어떻게 얘기해서 한 나방의 생애를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불구로 만들어서 이 나방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날아갈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이게 엔데버호라는 이게 그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2007년도 8월에 발사됐어. 여기에 조종사는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분 모건이라는 55세의 여교사인데 지원을 해서 됐는데, 이분이 타고 갔어요. 이분이 앞전에 거 신청했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걸 탔어. 근데 앞전에 이 우주선은요, 올라가다 7초 만에 폭발해서 전원이 죽었어. 행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우주선인데, 이 우주선을 날려보낼 때 필요한 추진체라는 게 있어요. 추진체. 요거야, 요거. 요거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 추진체에 폭은 얼마나 돼야 될까? 요 넓이는 얼마나 돼야 될까요? 이거를 생각해 본 사람이? 근데 만드는 사람은? 나사에 있는 사람 알죠? 네, 나사에 있는 사람 알죠. 이게 몇 센치나 143.51cm, 8.5인치, 4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 될까? 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도 없어. 그냥 추진체는 요 폭을 143.51cm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정답은 철로끼리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네. 철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이 터널을 못 지나가잖아. 이거 싫고 이거 크게 만들었다가 이걸 더 크게 만들면 우주왕복선이 더 빠르게 더 높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철로폭은 언제부터 왜 저렇게 됐었을까? 이걸 철로를 좀 넓게 만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또 아는 거죠. 철로폭은 언제부터 만들었을까요? 19세기 초에. 네. 19세기 초에 철로를 놓기 시작했어. 왜? 영국에서 석탄을 날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철로를 쫙 놓고 철로에다 석탄을 날라다니까 되게 편하네? 철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철로 폭은 이때 왜 그러면 143.51cm로 만들었을까? 폭을. 왜? 이거 맞히는 분한테 오늘 아주 그냥 상금을 사가지고. 네. 잘 모르겠죠? 자, 이 철로폭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이게 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00년 전에 말이 다니던 길, 말 2마리, 엉덩이 2개 폭이야. 말 2마리. 네. 말이 지나가는 길이 로마 시대 때부터 그게 길이었어요. 그게 말 2마리, 그죠? 마차가 지나갈 만한 폭.
옛날엔 불도저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길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삽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힘드니까 길을 요만하게 말 2마리 지나갈 정도로만 길을 만들었던 거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 위에다 철길을 다시 놓은 거죠. 네. 그 위에다가 이 로켓 추진체도 맞춰서 만드는 거야. 얼마나 오래전 얘기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한 번 더 왜라는 질문을 안 했을까? 이거죠. 네. 우리 사람에 관한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까처럼 뭐 삶은 그 두부는 왜 된장을 찍어 먹으면 이상할까? 왜 간장만 찍어 먹어야 될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것들이 과연 맞을까? 오늘 그걸 살펴보는 날이에요. 자, 우리의 건강 지식은 업데이트 돼야 된다고 또 전에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새로운 연구가 나오는데 그 업데이트 되는 지식이 5%에서 10%. 그러면 한 10년이면 지식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뜻이에요. 그죠? 옛날 지식은 다 틀린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과거의 주장 중에서 달걀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서 심장병을 유발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꼭 맞는 소리일까요? 현재의 평가를 보면 아니다. 달걀을 먹는 것이 더 좋다. 건강식품이다. 네, 과거의 우리와 달리 지금 계란을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그러면 계란 3개를 먹어. 끼니당 하나씩만 먹어. 하루에 3개를 먹는다 쳐봐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변할까?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걸릴까요? 네. 아니라는 거죠.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6.2g. 쌀밥 한 그릇에 계란 몇 개의 단백질이 있다고 그랬죠? 쌀밥 한 그릇에 2개. 그렇죠? 네. 그 쌀밥 하나만 먹어도 계란 2개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쌀밥은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쌀밥은 또 무슨 탄수화물에 저기다 해가지고 쌀밥을 안 드시려고 그래요.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건강해지는데 실제 계란에 들어있는 것은 콜레스테롤 증가하는 LDL이 아니라 HDL이라는 거야. HDL.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HDL이라서 이것은 뭐 행복감도 더 주고 또 콜레스테롤도 오히려 저하시켜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심장질환의 위험을 더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충 알던 시대의 그 지식은 가버려라, 버려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계란이 오히려 몸에 더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건강한 근육을 만든다는 거야. 계란 단백질이. 왜냐하면 계란 단백질의 아미노산가는 100%야. 100%.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기준 잡을 때, 단백질의 가치를 기준 잡을 때, 그렇죠. 소고기는 몇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 돼지고기는 몇이야? 닭고기는 몇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기준이 되는 거가 뭐겠어요? 계란이라는 거예요. 계란 아미노산가를 100 해서 기준을 잡고 계란 아미노산 1 하면은 뭐 소고기는 0.78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양학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요. 계란이 가장 좋은 거야. 계란보다 더 좋은 거 있겠죠? 가공을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렇지만 계란이 아직까지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도 더 건강하게 한다는 거야. 뼈. 그 다음에 계란에 있는 지방이 눈을 또 건강하게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양을 완전히 잘 갖춰서 먹다 보니까 네, 다른 걸 덜 먹게 돼. 왜? 영양이 풍부할 때는요, 뭐 배고픈 생각이 얼마 안 들어. 네. 그런데 뭔가가 영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계속 배고파. 배가 부른데도, 배가 뻥뻥한데도 배가 고파. 그런 거 느껴보셨죠?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럴 때 계란을 드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좋은 효과 때문에 내가 시간도 더 많아지고 더 좋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주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마가린이 버터보다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식물성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평가는 어떨까요? 마가린을 가공하기 위해서 그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 트랜스 지방이 옛날에는 이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할 때는 그런 트랜스 지방에 대한 지식이 얼마 없어서 좋은 것처럼 그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식이 정보 지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 연구하죠? 트랜스 지방이 나쁘다라는 거야. 마가린이 더 나쁘더라는 거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더라. 돼지고기만보다 못하더라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마가린에 트랜스 지방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트랜스 지방이 심혈관 질환 위험하죠. 뭐 다른 첨가물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마가린에는 왜 천연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걸 해서 진짜 버터처럼 맛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첨가물도 더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나트륨을 더 집어넣어. 상할까봐. 또 뭐, 그 다음에 오메가6 지방산이 오히려 3 지방산보다 비해서 많아요. 많다 보니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염증을 유발해. 그러면 마가린을 먹으면 오메가3를 더 먹어줘야 돼.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 위험도 있어서, 왜? 트랜스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쁘다는 거예요. 버터, 마가린. 어떤 게 좋다? 마가린이 좋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식물성이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팜유가 우지보다 안 좋다는 거야. 팜유. 팜유가 좋아요? 우지가 좋아요? 그럼 팜유는 식물성이잖아? 우지는 공업용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삼양라면이 우지를 쓴다고 그래서 농심이 네, 막 이렇게 투서 넣고 해갖고 재판 걸어서 20년 동안 재판했었잖아요. 재판 결론은 우지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 소기름. 소기름. 그죠? 그랬는데 지금 판결은 20년이나 지나는 바람에 삼양을 망할 뻔했잖아요, 사실. 근데 실제로 보면 팜유가 우지보다 안 좋은 증거가 이렇게 많아요. 포화지방산이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 높고요. 암 발생 위험도 많고요. 또 환경 파괴도 돼. 그래서 팜유가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식물성이라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나중에 자료를 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지하고 우지에 비해서 팜유가 불포화지방산이 한 10% 이상 더 많아요. 네. 그 다음에 MSG 이것도 나쁘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이 현재의 평가는 MSG가 나쁘지는 않다. 많이 먹으면 나쁘죠, 물론. 그리고 뭐 실제는 MSG가 모노소디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소금이라는 뜻이거든. 그렇죠? 소금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이것이 당뇨병 환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또 저염식 환자들이 소금을 너무나 제한하다 보니까 저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나트륨증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MSG를 복용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MSG가 사실은 무해하다. 여기 있네. 고혈압 환자나 신장병 환자 같은 나트륨을 섭취 제한이 되는 사람한테도 MSG가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지금 연구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야. MSG 많이 먹는 게 나쁜 거지 조금씩 먹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MSG 얼마나 많이 먹는 게 나쁜 걸까? 고추장을 얼마나 많이 먹는 게 나쁜 걸까? 그거 생각하면 똑같아. 그죠? 고추장도 조금 한 숟갈 먹어야지. 야, 고추장이 뭐 장에도 좋고 뭐 좋다는데 고추장을 갖다가 밥보다 많이 넣고 비벼봐. 그게 되겠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MSG도 조금 넣으면 되는 거죠. 조금. 그죠? MSG도 거기다 밥은 요만큼인데 한 숟갈 넣어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나쁜 거지. 그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지방 식품은 무조건 좋을까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막 기름이 둥둥 뛰면 막 걷어내고 막 예민하게 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주변에 보면은 막 기름 막 이러면서 막 건져내고 그러기는 하잖아요. 근데 기름이 너무나 안 먹어도 건강에 안 좋다 하는 것이 지금은 정설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기름이 인체에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로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내장을 보호하는데 여기 만약에 충격을 줘봐.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빵빵하다면 충격을 가해도 괜찮아. 근데 운동을 안 해서 이 근육이 물렁물렁해. 그런 사람은
이 충격 흡수를 뭘로 해야 되냐? 기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의 기름이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장을 보호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야. 기름이 쫙 있으면. 그래서 체온을 유지를 잘 하더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매일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그 지방이 없어도 돼요. 신진대사가 활발해갖고 근육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추위를 안 타. 근데 가만히 있는 체질들 있잖아요. 사무직에 서 있다든가 아니면 뭐 나이가 먹어서 아유 귀찮아갖고 좀 소파에만 좀 오래 있다든가 이러면 추워지잖아요. 그런데 지방이 조금 있으면 덜 춥다 하는 거죠. 체온 유지도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거죠.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C 수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용성 비타민은 뭐에 녹는 거다? 지용, 그죠? 기름에 녹는 거잖아. 그래서 ADEK라는 거, 그 네 가지 비타민은요, 기름이 없으면 몸에 흡수가 안 되더라 하는 거야. 기름 먹어야 되잖아요. 매일 참기름 한 숟갈 정도는 꼭 먹어야 돼, 끼니마다. 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지방은요, 세포막을 이게 동그랗게 싸고 있는 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세포가 동글동글 해갖고 이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몸은 몇 개의 세포인지 아세요? 한 60조 개 정도가 돼. 60조 개. 이게 다 합치면은.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세포들이. 손가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다 세포들이 붙어요. 최고 작은 세포 하나가 우리 몸에 있긴 있어. 뭔지 아세요? 정자, 난자. 이게 하나의 세포야. 두 개의 세포가 만나서, 네, 하나가 된 다음에 분열을 해서 커져갖고 살이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면 60조 개 정도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그런 세포 하나하나에 막을 구성하는 건 뭐다? 다 지방이라는 거죠. 인지질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을 안 먹으면 세포가 뻣뻣해갖고 세포가 서로 붙다가 막 불이 나고 막 염증이 생기고 하겠죠? 지방을 안 먹으면 그렇게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소화 흡수도. 그러니까 지방을 너무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또 영양분 흡수, 특히 뭐가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지방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방을 무조건 안 먹는 것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주장이 있어. 햇빛을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필리핀에서도 저분은 한국분하고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 뭔지 아세요? 토시를 싹 껴. 네, 토시를 싹 끼고 모자도 챙이 긴 거 이렇게 써요. 거기다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요 코만 이렇게 들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싹 쓰고 걸을 때 이렇게 걸으시면 다 한국분이야. 아니 이거 다 싸매고 네, 이렇게 걸으시는 거. 햇빛은 어디서 봐? 어디서, 그죠? 네. 햇빛은 적당히 이것처럼 이렇게 햇빛은 어디서 보냐 이거죠. 햇빛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햇빛이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가져다가 뭘로 만드냐? 비타민 D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햇빛을 쏘면 비타민 D가 합성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하루 필요한 양은 몇 분 정도 쬐고 있으면 되느냐? 20분에서 30분만 쬐고 있으면 하루 내 비타민 C, D를 다 만들어. 콜레스테롤을 끌어다가 다 만들어. 그런데 저렇게 하고 운동하니까 콜레스테롤은 그냥 남아있잖아요. 비타민 D는. 그냥 비타민 D 모자란다고 가서 처방받아서 비타민 D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네? 비타민들은 없어져야 되는 게 안 없어졌잖아? 콜레스테롤이 많네? 그냥 콜레스테롤 저하제 또 약 처방받아서 먹고. 우리가 그런 분이 있죠? 비타민 D 처방받고 콜레스테롤 저하제 처방받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일단 햇빛을 쐬라 하는 거예요. 그 아까 알파벳 건강법에서 맨 끝에 I,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필수 비타민을 생성한다. 필수 비타민이라고 했어요. 여기 필수라는 말은 필수적. 필수적이라는 말인데 이 비타민 D도 필수 비타민이야. 필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필수. 그러니까 필수 비타민, 준필수 비타민, 그냥 비타민 이렇게도 구분이 되는데 필수 하면 뭘까요? 필수.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필수 말고 필수. 꼭, 그죠? 왜 꼭 필요하다는 거야? 죽느냐 사느냐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수를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필수 비타민이에요.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 쏘면 생기지만 우리 FDA에서는 미국 식약처부터 이거는 필수라고 정의를 하자. 왜? 햇빛을 못 쐬갖고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되겠다. 먹으라는 거야. 필수 비타민은 먹으라는 거야.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비타민 D도 햇빛을 보면 생성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해 피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햇빛을 쐬는 게 좋다 이거죠. 근데 지금 오존층이 다 파괴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강하게 찌면 피부암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선크림 좀 바르고, 적당히 좀 가리고, 살짝 이렇게 햇빛을 좀 보면 되겠죠? 예. 그렇잖아. 그죠? 이런 정도의 지혜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럼. 자, 과거에는 땀을 쫙 흘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사우나로 가서 한번 쫙, 그냥 땀을 좀 빼줘야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 있어요. 다 그럴까요? 아닌 분도 있죠? 내가 체험해 보니까 난 아니던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땀을 흘려서 편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주장이 표준처럼 여겨지는데 아니라는 거죠. 너만 그래!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너만 그래. 현재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땀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땀만 흘릴 뿐이야. 독소는 배출이 안 돼. 독소가 배출되려면요, 근육을 움직여야 돼. 근육 사이에 지방이 붙어 있고 그 지방에 독소가 대부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분해돼서 지방이 분해된 땀이 흘러나와야 독소가 배출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죠. 근데 운동도 이따 또 나올 거야. 운동도 그럼 어떻게 해야 지방이 분해될까? 운동도 잘못하면 포도당만 분해돼요. 지방이 분해돼야 이 독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우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사우나에서 장기간 이렇게 해서 땀을 배출하다 보면 몸이 충이 날 수가 있어. 그렇죠? 전해질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전해질. 전해질 중에서 뭐가 빠져요? 짭짤한 거 있잖아. 소금 빠지잖아. 소금 빠지면요, 이렇게 쓰러져. 자기도 모르게, 네, 사일런트 킬러. 조용한 살인자. 소금을 너무 안 드시면요, 어느 순간에, 어지러운 거 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병원일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병원이면 괜찮게? 그냥 저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 저기가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땀을 너무나 과도하게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또 이번에는 과거의 믿음들. 최근 연구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재밌습니까? 야, 예. 한 분도 안 좋으시네. 자, 백미와 현미. 무조건 현미가 좋을까요? 아니요. 왜? 지난번에 배우셨으니까, 그죠? 지난번에 배우셨어. 옛날에는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양가가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특히 또 당뇨병 환자들은 현미 먹어야 된다고 지금도 현미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현재 평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다는 거죠. 네. 물론 현미가 백미보다는 GI 지수, 포도당이 낮다는 것은, 네, 낮다는 것은 맞아요. 맞지. 그렇지만 개인 건강 상태나 소화 능력, 또 식습관,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야.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왜? 그 셀룰로스라는 걸로 대부분 막혀 있어요. 그것까지 분쇄가 돼서 가공된 거는 괜찮을 수 있어. 소화면에서만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소화면에서만 괜찮은데 그것이 소화불량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죠. 거기에다가 이 현미에만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게 있어요. 피트산이 이 미네랄을 지가 결착시켜서 화장실로 보내버리네. 그러니까 현미에 있는 미네랄은요, 말짱 뭐라고요? 도루묵이잖아. 그걸 왜 이렇게 고생을 해서 현미를 드실까? 제가 누누이 이 현미 드지 마세요. 무슨 현미를 드세요? 또 간도 나빠지고 더 나빠져요. 그냥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네.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드려도 말을 못 알아듣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벌써 다 알고 계시네. 지난 학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 그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흰쌀밥을 고집하는 것보다, 예,
네, 그렇죠. 현미밥을 고집하는 것보다 백미를, 예, 제가 말을 거꾸로 하는데 벌써 딱 인식하시는 거 보니까 이 두뇌에 포도당이 쫙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이게 안 올라갔으면요, 생각을 허다 말어.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오늘 쌀밥 잘 드신 것 같아. 죽 해갖고, 닭죽 해갖고. 그죠? 예,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미가, 포도당이 좀 낮다 그러고, 혈당 지수를 낮춘다 그러고, 백미가 높은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제가 주창하는 게 뭐냐면요, 한 숟갈 덜어라. 이거야. 이론적으로 제가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어저께 밤새도록. 이거. 자, 저는 수학도 잘 못하는데, 저도 공학자지만 수학은 그렇게 싫어해. 자, 백미의 그 혈당 지수가 있고요. GI 지수, 그 다음에 현미의 GI 지수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나잖아. 백미가 좀 높죠? 그런데 이것을, 쌀밥의 혈당 반응을, 같은 210g이 항상 기준이니까 210g을 계산했어요. 현미밥 210g의 만큼 쌀밥을 먹으려면 쌀밥은 얼마를 먹어야 될까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X가 나오는데 X를 계산해 봤더니 144g만 먹으면 돼. 그러니까 65g만 덜어내면 현미 한 그릇 먹는 거나 쌀밥 한 먹는 거나 GI 지수는 똑같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65g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 푹 뜨면 한 스푼 뜨면 되는 거예요. 그죠? 쌀밥 한 숟갈만 덜면 현미만큼의 GI 지수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현미 아까 소화 안 된다 그랬죠? 나쁘다 그랬죠? 굳이 먹을 필요 없잖아. 그리고 현미를 먹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꼭 다른 거 해산물 같은 걸 더 먹어줘야 된다 그랬잖아. 더 배부르잖아. 그죠? 어차피 소화 흡수 안 되는 현미를 고집하지 말고 쌀밥 드시고 그냥 나물 반찬 드시면 끝날걸. 끝나잖아. 근데 현미 드시고 반찬에다가 해산물 이런 걸 더 먹으면 더 배부르잖아. 2배는 먹어야 되잖아. 배불러 죽겠는데. 그런데 결국 소화는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거야. 어때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쌀밥 드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쌀밥. 네. 그래서 쌀밥 잘 드셔. 자, 조선일보에 나온 걸 그래서 제가 캡처해 왔어. 그냥 제가 말하면 이거 미국 논문 이런 건 옛날에 많았었는데 한국에도 딱 있더라고. 얼마나 좋아. 한국말로 있으니까. 자, 현미 속에 아까 얘기했잖아. 피트산. 이 피트산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더라. 현미는 뭐 항암작용이 있고 뭐 무슨 뭐 그 혈당을 강화시키고 뭐 쭈쭈쭈쭈쭈쭈 좋다 이렇게만 알려졌는데 개뿔이더라 이 소리죠. 그죠? 조선일보에 나왔잖아. 조선일보가 이거 뭐 함부로 내겠어요? 나 연구조사 해봤더니 맞네 그러고 내는 거지. 그렇죠? 자, 건강에 좋은 현미 이런 사람은 절대 먹지 말라 이런 것도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먹지 말랄까? 여러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네. 자, 첫 번째 위험 소화 그 기관의 질환자 위험이 있어. 아니면 소화불량이 늘 인다이제이션 늘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왜 굳이 현미를 먹고 소화불량이 더 걸리고 위험을 더 증가시키냐 이거죠. 먹지 마세요. 두 번째 또 뭐 있을까요? 두 번째. 특별히 신장 질환자. 간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걸러내서 신장도 나빠지는 거예요. 신장에서 특히 칼륨이 백미보다 풍부해. 그렇지만 칼륨은 다른 작용, 칼륨과 나트륨이 결합해서 몸으로 빼버려. 그러니까 나트륨 많이 소금 많이 먹었으니까 현미 먹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요, 짜게 먹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싱겁게 해서 먹어서 죽은 사람은 많다. 그죠? 얘기했죠? 논문 보여드렸죠? 논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있으나마나 한 얘기잖아. 그렇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성분들 때문에 과하면 신장에 나쁘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으신 분. 갑자기 설사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 현미 드지 마세요. 현미 드지 마세요. 아주 그냥 왜 현미에는 그 소화되지 않는 섬유질 뭐 셀룰로스 같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소화되지 않고 그냥 장에 그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장에 꽉 채우다 보니까 그게
흔들흔들 하니까 어떻게 돼? 소화는 안 되고 꽉 차 있으니까 빨리 배출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장실 가려고 그러다가 막 그냥 화장실로 찾다가 그냥 막 큰일 저지를 수도 있다는 뜻이요. 꼭 그래야겠어요?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그렇죠. 쌀밥 드시면 되죠. 쌀밥 맛있잖아요. 그죠? 먹을 필요 없다. 그렇죠. 자, 항생제를 투약 중인 사람,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네, 먹지 마라. 이게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 때문에, 억제가 되는 뭐 이런 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먹으려면 나는 현미를 꼭 먹고 싶어. 나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러면 먹어야지 어떻게 먹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발화현미를 좀 먹어라. 그 백미를 좀 섞어서 먹어라. 이런 거죠. 네. 아시겠죠? 한 가지 더 있어. 한 가지 더 있어. 뭘까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지. 현미를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사람. 여기 써있네. 빈혈 환자. 네. 빈혈 환자. 이 피트산 성분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마그네슘, 칼슘, 뭐 아연, 철. 철 있잖아요. 철. 그죠? 철을 끄집어다가 그냥 밥 먹고 커피 먹으면 커피 카페인이 철을 결합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밥 먹고 몇 분 있다 먹어라? 30분 있다 먹어라. 이 소리를 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야. 이 현미를 먹으면 철까지 끌어다가 소화 흡수 안 시키고 내보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 환자 현미 드지 마세요. 현미에 철이 있으니까 현미 먹으라고 그거 상술에 속아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상술에 속아나 넘어가지 말라. 근데 임산부도 역시 잘못해서 철 부족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임산부도 먹지 말아라. 철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왜 어지러울까요? 어지러운 것까지 맞췄어. 왜 어지러워? 네? 피가 왜 모자랄까요? 철분이 부족한데 왜 피가 모자랄까요? 그렇게까지 깊이. 아,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 깊이를 아시는 거야. 아까 거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고, 그 다음 건 대학에서 배운 거, 이번 대학원에서 배울 정도의. 자, 그 혈액의 주성분이 무슨 글로빈? 헤모글로빈이잖아요. 그게 철이에요. 철이 글로빈에 붙어 있을 때 그게 혈액이 되는 거예요. 햄이 없으면, 글로빈만 있으면 혈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햄철이. 네. 그래서 철도 햄철이 있고 비햄철이 있어요. 비햄철 먹는 거가 아니라 햄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혈액이 풍부해지는 거야. 오늘 너무나 고급을 알으셨네? 그렇죠? 이제 왜 피가 모자라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임산부도 가급적이면 현미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의사가 백미 먹지 말고 현미 먹으랬어요? 라고 또 잊어버리고 바로 또 의사 선생님 말 듣는 분이 또 생길지도 몰라.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네? 어린아이나 여러분 같이 고령 노인일 경우에, 고령하면 몇 살 정도가 고령일까요? 뭐, 90, 이렇게 정도는 지금, 70세부터 이제 노인이라고 취급하니까,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녀야 했더니 이제 말짱 꽝이네? 70으로 넘어가 버리면? 네. 그죠? 나이가 많이 드시면 소화기관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죠, 당연히. 늙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소화 흡수율 떨어지는 현미를 굳이 먹는 게 좋겠어요?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지방 섭취 무조건 적게 먹어야 될까요?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면 그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에다가 오메가6도 먹어야 돼요. 오메가6는 나쁘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오메가6는 한 1대4 정도로 해서 오메가6는 조금 더 먹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오메가6는 주변에서 늘 먹을 수가 있어. 항상 요게 모자라, 요게.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걸 모자라면 요걸 적게 먹을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있어요? 요걸 더 먹으면 돼. 더 먹어서 비율을 맞춰버리면 되잖아. 이게 비율이 틀릴 때, 요게 많아질 때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메가6도 몸에 필요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6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3, 6, 9 이런 것도 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름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런 것이 좀 많은 것을 좀 줄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런 거 어디에 많아요? 생선에 많잖아. 이런 거 어디에 많아요? 팜유에 많잖아요. 팜유가 안 들어간 가공식품 있을까요? 과자 거의 100%의 팜유로 튀겨. 여러분 과자들 뭐 허다못해 라면 땅 말고 요즘에 나오는 거 뭐가 있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과자들 다 보세요. 다 팜유로 튀겨. 네. 그렇죠? 라면 팜유로 튀겨요. 저기 삼양도 그 재판에서 이겼지만 그 회장이 자기가 포기했어요. 우지가 팜유보다 더 낫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만 우리 회사도 이제 팜유로 쓰겠다. 왜? 대국민들은 아직도 식물성이 좋다는 인식 때문에 우리가 우지가 더 비싸요. 비싼 거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래갖고 아쉽게도 삼양에서도 우지로 안 튀기고 팜유로 튀긴대요, 글쎄. 그래서 저도 지금은 삼양만 먹고 싶어. 저도 의식적으로 아직도 삼양감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여간 여담이고. 그래서 무조건 지방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 탄수화물이 진짜 적일까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히 뇌 기능에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이 탄수화물 안 먹었을 때 뇌가 에너지를 써야 돼요. 생각하고 지금 공부해야 되고 뇌가 쓰고 있잖아요. 이럴 때 포도당이 모자라면 뭘로 쓴다? 지방을 갖다 쓰는데 지방이 포도당을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케톤체로 그냥 팍 쓴다. 그죠? 케톤체를 쓸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뭔다? 두통이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두통이 생겼다 그러면 아까 쌀밥 안 드신 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애들이 아침에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쌀밥 안 먹고 학교 가는 애들이 꼭 10시 되면 줘라. 왜? 여기에 포도당이 안 올라가니까 뇌가 죽을까봐 쉬라는 거지,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애들 공부 잘 시키려면 아침에 쌀밥을 꼭 먹여갖고 보내면 된다는 거죠. 뇌가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쌀밥을 안 먹으면 안 된다. 아까 우지, 팜유, 식물성 기름이 더 좋은가, 이거 이제 연결돼서. 네. 동물성 지방인 우지는 나쁠 것이다. 포화지방이 높아서 건강에 해로울 것이다. 식물성 팜유가 거기에 대안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농심에서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연구는 아니다는 거예요. 식물성의 이유만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 비교해볼까요? 실제 보니까 팜유의 포화지방산은 49.3%, 우지는 20.3%. 네. AI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도표가 없길래. AI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 어떤 게 낫겠어요? 우지가 소기름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미역국에 기름 건져내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러면 몸에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팜유, 라면의 기름은 라면 끓여갖고 싹 버려야 돼. 그리고 다시 끓여야 돼요. 그리고 스프 넣으면 돼. 아시겠죠? 라면을 한번 끓일 때 팔팔 끓여갖고 물은 버리고 다시 물을 붓고 스프 넣고 먹게 되면은 나트륨이 한 25%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 겉에 있던 팜유도 없어지죠. 어느 정도. 왜냐하면 유탕면이라고 해서 고압 압착으로 했기 때문에 속까지 기름이 스며들어서 다 빠지진 않아. 그렇지만 표면에 있던 것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드실 때 라면 먹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 지방을 안 먹다 보니까 팜유가 그 지방 노릇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라면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도매가루로 남기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라면도 어떻게 끓이냐 해서 고급 요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돼지기름에 비해서도 볼까요? 돼지기름의 45%, 팜유는 50%. 돼지기름보다 더 많네? 그죠? 팜유가 돼지기름보다 훨씬 더 나빠요. 그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팜유는 식물성이다? 그래서 좋은 것, 식물성은 다 좋은 줄 알아. 그죠?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그다음 운동은 공복에 오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야 살이 빠지잖아. 빈속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땀을 빨리 뿌리면서 뛰어야 되잖아. 그래야 살 빠지죠. 아침에 막 운동 좀 해?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 분도 있어. 그렇죠. 그게 맞을까요? 아닐 것 같죠?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아닐 것 같아. 그죠? 왜 그럴까? 네. 최근 연구에는 아니다는 거죠. 공복에서 과격한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근육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거야. 자, 그걸 또 과학적으로 보여드려야지. 이게 이게 미국 자료인데, 이 미국 자료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이걸 번역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왔어. 자, 이게 그래프가 좀 어렵죠? 뭔지 모르죠? 여기가 근육을 사용되는 기질이라고 그랬어요. 기질. 그 다음에 여기는 강도야. 운동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 운동을 100까지 하는 거, 내가 죽을 똥살똥 뛰는 걸 100이라고 쳐요. 절반, 20%, 그죠? 내가 한 20%면 땀이 날까 말까 하는 정도 뛰면 되겠죠? 여긴 죽을 똥살똥 내가 뛰는 거니까, 네, 살짝 땀이 날 정도로 걸어 다닌다 쳐요? 그러면 뭘 쓰냐? 지방을 쓰잖아. 그죠? 근데 세게 뛰어다녀. 그럼 뭘 써요? 탄수화물, 포도당을 쓰잖아.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해라? 천천히 오래 해라. 이거야. 빨리 막 공복에 뛰어다니면 지방 없잖아요? 이거 쓰게 되는 거야. 이게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해요?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왜냐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써. 근데 고갈됐어. 그럼 어떻게 해?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걸 쓰는 거야. 근데 기름은 안 쓰잖아. 그래서 천천히 운동을 하면 지방을 쓰는 거야. 혈중의 지방 먼저 쓰고 이걸 쓰는 거야. 아시겠죠? 아까 그 원리를 아시겠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은 배우시니까 이제는 공복에 운동하면 안 돼. 밥 먹고 운동해. 그리고 천천히 해서 땀이 송골송골 나게 천천히 30분, 1시간 산책하고 와. 요거예요. 아시겠죠? 열심히 막 해갖고 줄넘기 하고 막 땀이 뻘뻘 나고 막 계단을 막 11층까지 올라다니고 막 이런 거는 유산소 운동은 해당이 돼.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지방을 뱃살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을 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방은 그냥 놔두고. 그렇죠? 갑자기 필요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쓰는 거야. 갑자기. 근데 이거는 갑자기 그 큰 힘을 안 쓰니까 이건 절약작용을 하는 거야. 뇌가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절약을 하고 지방부터 태우기 시작하는 거야. 인체가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게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대로, 그 방법대로, 그걸 알고 그 지혜대로 써야 되는데, 아까처럼 선입견에, 고정관념에 이렇게 해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지. 당뇨 관리를 위해서 소금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뇨 하면 소금도 먹지 말라는 또 사람이 있어요. 네, 현대적인 평가를 한번 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일시적인 저항성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소금이 어떻게 필요한지. 포도당을 끓여주는데 2차 능동수송에 나트륨과 포도당이 결합해서 혈관에 있는 걸 끌어다 세포로 보내주더라. 그 작용을 못하는 거야. 나트륨을 줄여버렸더니. 그렇죠? 네. 나트륨 절약작용이 계속 일어나. 소변에서 나트륨을 걸러서 다시 재활용을 계속. 소변을 짭짤하잖아요? 소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나트륨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소변이 안 짭짤해. 왜? 소금은 절약작용을 다시 끌어다가 심장에서 막 다시 올려보내는 거야. 다시 써야 되는 거야. 없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네. 자료 준비한 거 보면 이거 반도 못했어. 그죠? 반도 못했는데 시간을 못 써. 다 됐네. 말을 빨리 했는데도. 그렇죠? 할 수 없이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그죠? 다음에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갖고 오세요. 네. 오늘 여기는 그림은 없어요? 아, 그림? 처음에 한 그림 이거. 그럼 우리 단톡방에 있나 단톡방에다 올려드릴까요? 그림? 네. 단톡방 제가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그거를. 네. 아시겠죠? 사진. 다음번에 전화번호를 다 드릴게요. 네, 그래갖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화번호를 주시면 핸드폰에다가 올려주신대요. 이 공부한 거를 우리 단톡방 만들어갖고. 단톡방 만들으셔갖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때문에 올리기 싫다 하면 안 올려드릴 거니까 올려주세요 하는 것만 전화번호 드릴 거예요, 원장님께. 네. 예,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갖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뭐 커피가 녹차보다 좋을까 뭐 이런 거 또 계속 있어요, 그죠? 아직 여기도 보면은 그 사과가 공복에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 사과를 맨날 먹었거든요. 괜찮은 사람이 있고요. 예.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산이 위가 약하지 아까 여기 나왔던 네네. 그런 분들은 먹으면 안 네, 돼요. 위가 튼튼하다는 말은 위에 그 점막이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점막이 뭐냐면 뮤코사 프로테인이라는 건데 위에는 강산이 나와요. 강산이 나와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 그걸 녹일 정도가 돼야 돼. 그냥 놔둬서 염산을 부으면 녹을 정도가 이 위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강산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와서 내 위를 태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위에 닿는 순간 속이 쓰린 거거든? 그런데 그 위 점막이라는 게 있어요. 점막이 튼튼해서 두꺼우면 위 산이 나오더라도 그 점막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사과를 먹어도 그냥 좋아. 근데 위 점막이 얇은 사람, 그런 분은 어떻게 해요? 속이 산이 나오는 데다가 사과에 있는 산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위가 튼튼하시면 사과를 공복에 먹어도 되고, 위가 약하시면 사과를 공복에 드시면 안 좋다. 그래서 다른 거랑 같이. 특히 쌀밥 같은 탄수화물. 위는 쌀밥의 장기예요. 쌀밥을 먹어야 위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죽동살동 하다가 먹을 때 미움을 주는 이유도 다른 거 안 주고 왜 미움을 줄까요? 미움도요, 밀가루 미움을 주는 게 아니라 쌀의 미움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위가 이 점막이 더 강화돼요. 그 점막이 강화되는 거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점막이 강화되는 건 비타민 K, 양배추에 많이 들었어요. 그 양배추를 삶아서 된장에다 아니면 된장국을 끓여서 양배추를 습관적으로 드시면 위가 좀 더 튼튼해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튼튼해지면 사과를 아침에 드시면 좋죠. 사과를 아침에 하나씩 드시면요, 의사 볼 일도 없다 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저녁에 드시면 사과에 있는 그 활성 성분이 잠을 깨울 수가 있어. 그래서 사과는 아침에 드시는 게 금이고 저녁에 먹으면 동이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네. 고구마는 또 공복에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지금 사과 대신 고구마를 먹어요. 고구마도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좀 차이가 지금 있지만. 먹어도 된다고 또 그렇게. 네. 근데 이제 고구마가 그 점도나 이런 것 때문에 고구마가, 뭐라 그럴까, 이게 잘 으깨져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꼭꼭 씹어서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반대하는 게 고구마 꼭꼭 씹어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마가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원장님, 또, 네. 네네네. 네. 몸에 지가 많이 나고 이런 사람은 마그네슘을 먹어서 지가 안 나나요? 좋은가요? 마그네슘은 일단 근육에 작용을 해서 근육을 이제 움직일 때, 근육을 움직일 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필라멘트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마그네슘이 역할을 해요. 근데 근육에 쥐가 나는 것은 염분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분 부족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한 게 뭔가 수분?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눈떨림이 있다든가, 그러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근데 뭐 쥐가 나고 그러는 거는 마그네슘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